핫초갱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방송을 만들 때, 제작할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 책임 PD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자, 저 방송에는 다른 화가들이 여럿이 같이 출연을 해요. 근데 이 방송을 처음 만들 때 책임 PD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였었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라. 잠시 진행해서 뭐 이렇게 리포터처럼 활동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방송을 진행을 해달라. 그리고 정말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방송을 시작하고 지금 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화초갱이에 출연하는 작가. 그리고 저 글씨도 저희 타이틀이거든요. 방송 타이틀인데 저 타이틀도 제가 제자라고죠. 글씨도 제가 쓰고 저 앞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 매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나오거든요. 저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한 그런 방송이어서 지금까지 못 버리고 제 가슴속에도 한 부분에 자리를 잡은 그런 방송이 됐어요. 근데 제 이름이요 생각보다 좀 촌스러워요. 아까 보였었죠. 석신이라는 이름이 박석신이에요. 성도. 근데 받침이 다 있어서 이렇게 입안에서 구르지 않는 그런 발음을 갖고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있어요. 늘 또 놀림도 당했어요. 석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별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돌. 그리고 뭐가 붙어요. 그래서 제 이름에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도 받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 이름에다가 의미부여를 까짓거 해버리지 뭐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제 이름에다가 산 2개 그리고 밑에 푸른 강도 그리고 나무도 그렸어요. 그래서 산과 길과 나무와 강물에게 말을 건다라는 의미를 제 스스로 그냥 부여했죠 뭐.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돌신. 별명도 또 이렇게 이상한 별명만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괜찮은 이름이었어요. 이런 이름들 봤죠? 정혜원, 김성교, 변태균, 뭐 안혜용, 하소연, 김상년. 실제 있는 이름을 제가 조사해보는데 제 이름이 좀 낫죠 그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또 이름 중에 저보다 더하든가 이보다 더한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따가 제가 조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름들 있죠. 뭐 상실, 순경, 우선 제가 실제로 만났던 이름들이에요. 어디선가 만나서.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에 어떻게 보면 좀 상처를 갖고 있어요. 저처럼 이름 때문에 불리어지는 그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름처럼 정말 저런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기 자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당신 이름에 의미부여를 다시 한번 심어보자. 누굴까요? 허상실 씨예요. 상실감 많은, 정말 상실감이 많았대요. 근데 제가 상실한 이름에다가 산을 넣고 나무를 넣고 꽃을 넣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의미부여를 해줬어요. 꽃은 열매에게로 가는 길이다. 당신 이름 속에 이렇게 꽃도 있고 그 꽃이 열매에게로 가는 길이 있어요. 했더니 어땠을까요? 이 이름을 받자마자 갑자기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내 이름 속에 그 상실감이라는 어떤 다른 의미보다도 더 아름다운 의미부여를 할 수 있구나. 상실한 이름이에요. 그 다음 순경, 안순경이었거든요. 늘 놀리는 거예요. 김순경, 뭐 도둑 잡아야지 이런 이름으로 늘 놀림을 당했대요. 근데 제가 순경 역시 여기다가 그림으로 이미지로 그려서 산처럼 외치고 꽃처럼 가자 외치는 것 같아요. 경자가 산에게 외치자 산처럼 외치고 꽃처럼 가자라는 의미부여를 해줬어요. 우선 최우선이었어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최우선. 근데 우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또 여기다 표정을 담아줬죠. 오늘은 내게서 떠오릅니다. 산 보이죠? 떠오르는 작은 태양이 보이죠? 안아줄게요. 오늘을 안아주고 내 오늘, 내가 시작한 오늘을
안아주자는 의미 부여주셨어요. 그때 밑에 실제로 우선 씨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밑에 선자의 니은은 또 이렇게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을 담아줄 수가 있죠. 정화 이름 우리는 정말 이쁘잖아요. 정화. 근데 이 이름조차도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자, 나처럼 꽃 밝으렴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해줬어요. 정화 씨한테. 자,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값어치가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단지 부름의 어감에 또 그 이름에 그냥 불리워지는 의미 때문에 사실은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름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만족도가 낮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그동안 해본 바로는 50에서 60% 정도가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사해보면 반 정도는 이렇게 손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상처받고 행복해하는 거 했더니 그 이름보다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감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가였어요. 아니 화가였어가지고 지금도 화가예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화가예요. 자, 제가 13번의 개인전을 했어요. 그러면 중견 작가입니다. 그리고 한 300여 회 단체전, 또 국내외 해외 작품들에서 참여했던 그런 나름 잘 나가는 작가였는데, 자, 이름값 했죠. 내 예술의 이름값 얼만큼 하고 살았나 생각했더니 제가 13번의 개인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 그림을 가지고 누군가랑 소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또 예술가란 이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3번의 개인전과 300번의 작품전을 하면서 제가 실감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내 그림 가지고 정말 감동받은 사람, 내 작품을 가지고 나와 예술가와 소통한 사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예술가로서의 이름값은 얼마만큼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시작한 게 이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냥 나 혼자만의 작업실에서 고뇌에 찬 작업보다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시작한 게 앞에 보여드렸던 누군가의 이름을 그리는 작업들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이름을 그렸더니 아까 받으신 분도 좀 행복했었죠? 안 행복했나? 아까 우리 수영 씨가 좀 쑥스러움을 타시는 것 같아요.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림, 그것도 내 예술가로서의 어떤 작품의 가치가 있겠다 하고 이름을 그렸는데 정말 히트를 쳤어요.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제가 이름 그린다고 앞에 앉으면 마치 점쟁이 앞에 앉은 것처럼 자기를 막 다 이야기해버려요. 다 톡 털어놓고 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정신과 의사 앞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다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소통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 누군가의 이야기와 그 사람의 삶을 들으면서 그 한 사람의 이름 속에는요, 역사가 들어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아픔, 슬픔, 미래, 꿈까지도 다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어요. 자기 이름 속에다가. 그러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잘 나가는 이름 그리는 화가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근데 제 스스로 하나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재주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재주. 이 재주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자, 내가 이름을 그리는 어떤 그 작업의 형태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지금 여기 앉은 데는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과 또 절망과 희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이름. 그 누군가의 이름은 병원에 지금 환자분은 아마 진통제 투여기라고 그래요. 그 투여기를 힘들게 끌고 제 앞에 와요.
와서 누구 이름을 댔을까요? 자기 이름을 댔을까요? 아니요. 자기 이름을 대는 환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 가슴 속에 들어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대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내 가슴 속에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분은 가슴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들어만 줘요. 근데 이분들은 다 누군가의 그 애틋함을 이름에 담아서 전해주기를 바래서 저한테 와요. 자, 또 하나. 이건 제가 선물로 그린 그림이에요. 형락이라는 이름이에요. 형락. 푸른 들을 달리렴이라고 썼어요. 자, 밑에 락자 리을을 제가 말로 그렸어요. 못 그렸죠? 아까 그리신 여러분들도 모두 못 그린 것 같은데. 자, 형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말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왜 말을 좋아하는지 형락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친구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달려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겠죠. 왜 말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근데 자기 이름 속에 말이 들어있다니까 엄청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가지시는 힘이 또 될 수 있더라고요. 또 위로가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자, 이 친구는 연우예요. 연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꼬마가 저한테 이야기해준 이름이었어요. 연우. 이 친구는 항암 치료를 9번을 버텨낸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쁘게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연우란 이름이 이 꼬마 친구 이름이 아니고 엄마 이름이었어요. 이 아이가 나한테 댄 이름은 자기 이름이 아니고 엄마 이름. 자기는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엄마의 이름을 써주고 싶다고 이야기한 이름이에요. 자,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하죠. 유진이에요. 이 친구도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데 꿈이 발레리나랍니다. 정말 밝은 아이야. 근데 자기 이름 유진인데 유자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넣어줬더니 너무너무 또 행복해하는 거야. 유진이도 행복해하고. 자, 누군가의 이름 속에 담고 싶은 그 의미들,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누군가한테 주는 사랑, 또 누군가한테 받고 싶은 사랑일 수도 있고. 자, 그 이름을 제가 한 10,000명 정도 지금 그린 것 같아요. 10,000명이라는 이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꿈이 화가였어요. 화가. 아까 봤죠? 13번의 개인전, 300번의 뭐 국내외 단체전 했으면 꽤 성공한 화가일 것 같은데 꿈이 화가였어요. 이제 꿈을 이뤘어요. 화가가 됐으니까. 그럼 꿈을 이뤘으면 대부분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화가라는 이름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었겠죠. 꿈을 이뤘는데도 그닥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 꿈이 그냥 화가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화가여서 어쩔 건데였어요. 자, 화가는 대부분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소통 아니면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내 작업실에서 혼자 고민하면서 막 했던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소통의 어떤 만족도는 제 스스로가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그려주면서 또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새로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술가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행복감. 그래서 요 10,000명 이상의 그 이름을 그리면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화가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저도 작업실에서 혼자 고민하면서 그리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까지 제가 화가로 활동하는 동안은 끝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에요. 자, 지금 약간 무거운 그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도 다 무거운 이야기로 끌고 가진 않아요. 이름만 놀자라는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름만 놀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쏘기예요. 자, 이 활쏘기는 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활이에요. 대나무를 깎아서 몇 개를 덧대어서. 자, 예술은 가끔은
놀다가 엉뚱하게 이렇게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개구지게 놀았거든요. 아주 시골 출신이어서. 자, 활쏘기 놀이죠? 저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에요. 자, 저 놀이가 어떻게 소통의 도구로 쓰여지는지 보세요. 자, 활쏘기랍니다. 활쏘기는 누구나 좋아해요. 아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좋아요. 저게 누군가가 쏜 맞은 자리예요. 화살 끝에 물감을 묻혀서 쏘면 날아가서 탕 튀겠죠. 그 튄 자리가 빨간 자리고 그 빨간 자리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의 이름,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뀌는데 현지가 쏜 거예요. 임향수예요. 이름이. 향수가 쏜 자리예요. 진희정. 자, 이렇게 놀이가 누군가의 어떤 이름이 된다. 그것도 꽃으로 된다. 정말 재밌는 놀이가 되죠. 놀이가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한 사람이 맞춘 자리예요. 저는 화살을 피해다니면서 누군가 이름을 씁니다. 20명 있어요. 30명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외쳐요. 누가 쐈니? 그러면 저 희정이요. 누가 쐈니? 저 미자요. 근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크게 외쳐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외치다가 한 번 쏘고 두 번 쏴요. 두 번째 쐈을 때는 자기 이름 안 외쳐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외쳐요. 미자야, 봉자야 외쳐져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또 하나 자기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것들이 있대요. 자, 저게 30명, 40명, 50명 쏘다가 이렇게 몇백 명이 돼요. 자, 이거는 정확히 300명이 쏜 작품입니다. 자, 의미가 있겠죠. 자,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도 물론 예쁜 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같이 소통으로 또 누군가 외쳐준 이름으로 소통한 결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생각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이제 꿈꾸는 거죠. 저도 박석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박석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이에요. 자, 우리 엄마들 이름 정말 옛날에 상처받은 이름이 많았어요. 예자 들어가고 자자 들어가고 옥자 들어가고. 우리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점례, 그죠? 동례 의미부여를 해드리고 예쁘게 그려드리면 그 연세에도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더라고요. 할아버지랑 연애 결혼하셨대요. 복리 할머니는 연애를 저렇게 하셨대요. 할아버지는 저렇게 대수하시고 할머니는 수줍게 이렇게 비켜나시는 그 시절을 생각하세요. 저 이름을 보시면서. 자, 저 이름은 아마 지금도 저 복리 할머니 집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서 내내 생각을 하게 됐죠.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 그동안은 상처받은 좀 창피한 이름이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속에 자기의 어떤 인생이 담기고 추억이 담겨있다 생각하면 또 다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이름 그리는 화가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하는 화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힘은 놀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거. 그 이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그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거. 근데 그게 저한테 예술의 소재로 왔을 때 그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꿈은 내 이름이 꽃이다. 또 당신의 이름이 꽃입니다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대전 시민을 다 그릴 목표예요. 아니, 대전 시민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다 그려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예술의 어떤 꽃을 피워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만날 거예요. 그때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내 꽃은, 내 이름 꽃은 이런 꿈을 가지고 피어나고 있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이름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름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이 모두 꽃이세요. 당신의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